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한 본문 학습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좀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러분들 좀 짧게 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복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말이 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학교에서 깊이 있게 다뤘던 내용을 여기서는 좀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어제, 세종대왕이 친히 만드신 이란 뜻입니다. 어제가 바로 임금이나 황제가 만든 이란 뜻이고요. 세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세종대왕께서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이 쓰여졌다. 원래 이제 조나 종을 붙이는 경우에는 임금님께서 돌아가신, 승하하신다고 하죠. 승하하신 이후에 조나 종을 붙입니다. 자, 다음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그 의문론적인 이런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적기다.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적기는 이상적인 표기 체계죠. 왜? 첫째,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려고 했기 때문에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에 이 세자의 한글 표기를 보면 이응이 있죠. 그 이응은 음값, 소리값이 없는 형식 종성 이응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지가 없는 이응을 사용했고요. 종자는 발음을 하죠. 종 하면서 이때 옛 이응을 사용해서 음값, 소리값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 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건 이제 뒷깃 이 표기에서 나타나니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고, 자, 다음으로는 이 방점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점이란 성조를 표기하기 위해서 글자의 왼쪽에 찍는 점을 말합니다. 평성, 낮은 소리는 점이 없고요. 상성,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점을 2개 찍었고, 거성, 높은 소리는 점 하나, 입성은 점의 숫자와 관계없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받침으로 오는 경우에 빨리 끝을 닫는 소리, 랏 이런 식으로 빨리 끝을 닫는 소리가 입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란 말쌈이 나라의 말이란 뜻이죠. 나랏의 시옷이 현대어의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나라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이제 아까 방금 했던 그 방점 복습하면 낮자에는 점이 없죠. 그러니까 평성, 낮은 소리. 낮자에는 점이 하나인데 거성이 아니에요. 받침에 시옷이 있는데 랏 이렇게 입성으로 발음해 주시고요. 말쌈이 같은 경우에 말쌈 플러스 이가 됩니다. 이때 이는 주격조사가 되겠죠. 이 주격조사도 의문론적 환경에 따라서 앞에 자음이 오느냐, 아니면 모음이 오느냐, 아니면 모음 중에서도 이모음 또는 반모음 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말쌈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는 바로 말씀을 높이는 말인데 당시에는 말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었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단어다라고 언어의 역사성이 보여지는 단어. 뒷기계, 중국의란 뜻입니다. 이때 뒷기은 중국이라고 쓰지 않고 뒷기이라고 표기한 것도 동국정운식 한자음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현대어에서, 현대 문장에서 나는 너와 달라라고 했을 때 너와의 와, 과가 바로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인데 여기서는 애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달아 같은 경우에는 달라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다르다, 달아 같은 경우에 이제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상세하게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꼼꼼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문자와로, 문자가 서로 문자를 문짱이라고 하지 않고 문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동국정운식 한자음 적기 때문에 형식종성,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고요. 문자와 서르는 서로로 현대어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형태가. 근데 서르였을 때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근데 서르가 서로가 되는 순간 모음 조화가 파괴가 됐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자의 어는 음성 모음이고 르자의 의도 음성 모음인데 서로가 되는 순간
서자의 어는 음성모음, 로자의 오는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띠로 갈게요. 사마띠의 맞자가 원래는 기본형이 사맞다의 치읓 받침인데 얘를 시옷 표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바로 팔종성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의 자음만을 종성으로 표기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죠. 국외음화란 디귿이나 티읕이 올 때 이 모음을 만났을 때 디귿이나 티읕이 지나 치읓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마띠가 현대어로 와서는 사마지, D가 지가 되니까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아니할세, 아니함으로라고 해석되고요. 여기에 리을세가 바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종결어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때 어린은 현대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란 뜻인데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란 뜻이었으니까 의미가 이동했네요.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 바로 의미의 이동이 보여지는 단어. 어린 백성이, 백성들이, 이때 이자도 주격조사가 되겠고요. 이르고자 할 빼이셔도, 니르다. 그러니까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두음법칙이라는 것은 두음의 초성에 니을이나 니은이 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니르고저 하니까 니은이 왔으니까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죠. 이르고저, 현대어에서로 적용한다면 이르다가 되는 거죠. 니르다가. 할 빼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이때 배 같은 경우에 바 플러스 이가 됩니다. 바에 아가 모음이 왔으니까 주격조사 이가 뒤에 따라오면서 이응이 없이 그냥 이가 왔고요. 그래서 이 애를 배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 바가 있어도, 할 빼 있어도,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기의 뜻을. 자, 이때 뜻을의 비읍 디귿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이 합용병서가 초성에 오는 경우에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용병서가 오면 뒤에 있는 자음으로 된 소리 발음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뜻을 같은 경우에 뜻 플러스 을이 됩니다. 이 을은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뜻 플러스 을을 이어적기, 연철 표기를 하다 보니까 뜻을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목적격 조사는 4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을과, 의가 있는 을과 아래아가 있는 알, 그리고 를과 아래아가 있는 랄이 있었죠. 음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사용되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앞에 체언이 왔을 때 종성에 자음이 있느냐, 아니면 종성 없이 중성에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을, 알을 쓰거나 를, 라를 쓰는 거죠. 그리고 양성 모음이냐, 앞에 오는 중성, 즉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을을 쓰거나 알을 쓰거나 또는 르를 쓰거나 라를 쓴다라는 거. 이것도 학교에서 상세하게 수업을 했다면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못할 놈이 하니라, 뜻을 실어 펴디, 능히 펼치지, 펴디도 마찬가지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펴디가 오늘날에는 펴지로 바뀌었다. 못하는 놈이 놈 플러스 이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이가 바로 주격조사 이가 되고요. 놈의 그 종성에 미음이 왔으니까 이응이 있는 이가 이의 형태의 주격조사가 오게 되고요. 놈은 또 당시에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 현대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니까 현대어에 와서 의미가 축소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이라. 한이라는 하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 다음. 내 일할 위하여,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때 나는 바로 세종을 세종대왕을 지칭하는 거겠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당시에는 불쌍이란 뜻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예쁘게란 뜻으로 바뀌었죠. 어여삐,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보여지는 거고요.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새롭게 28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글자를 뭐 이렇게 변형한 것이 아니라
없는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창조정신이 보여지는 거고요. 또 스물에서 우리는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같은 글자, 즉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이 모음을 만났을 때 이 모음이 바로 우로 바뀌는 경우 원순모음화가 나타나는 거이거든요. 그런데 스물이 스물로 바뀌어야 원순모음화인데 여기서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모습인 거죠. 또한 28글자는 바로 자음 17자, 모음 11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이 자음 17자의 기본자의 가획자, 그리고 이체자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수업을 하거나 천지인, 기본 3제를 바탕으로 초출자, 제출자를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을 설명을 했다면 그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28글자를 맹간오니, 만드니. 자, 다음으로 갈까요? 자, 이제 그 사람마다 헤어 수비니겨 이 대목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마다 헤어,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니겨. 이때 수비에 보면 비읍 아래 이응이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순경음 비읍이라고 합니다. 순경음에는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이 있었다. 이러고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비는 발음이 수이, 쉽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겨 같은 경우에는 익혀라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죠. 날로 쓰매, 날마다, 날로는 날마다가 되겠고요. 수매, 사용함에라는 뜻인데 이때 수매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 에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오늘날에 사용하다, 쓰다, 쓰가 되고요. 이 음이 바로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현대말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먹다의 명사형으로 바꾸면, 전성시키면 먹음이 되는 것처럼 이 음자에 할아버지 말이 음과 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과 옴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음운론적 환경에서 앞에 오는 단어의 그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에는 음이 온 것이고요. 만약에 양성 모음이 온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양성 모음 이런 단어가 오게 된다면 이렇게 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서 옴이 올 수도 있고 음이 올 수도 있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숨에 편안케,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글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용정신이 보여지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따라민이라 같은 경우에도 모음조화를 지켰다라는 걸 언급해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따자의 아래아가 양성모음, 라자의 아래아도 양성모음이죠. 그 다음에 미니 같은 경우에 이 모음은 중성모음이고요. 라 같은 경우에 아자도 양성모음입니다. 중성모음이 몇 개가 들어가도 그것은 모음조화를 파괴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성, 양성, 중성, 중성, 양성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민이라도 모음조화를 지킨 단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좀 10분 이상 좀 초과되긴 했으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좀 강의를 진행한 거니까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잘 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